87강.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계시다. 이렇게 되죠. 높임법에 관한 것이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높임법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 높임법이 있어요. 하나는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은 문법에서 주체라고 말을 할 때는 주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근데 이 주체 높임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뭐예요? 직접 높임, 그 다음에 간접 높임.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압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압존법. 그래서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 간접 높임, 그 다음에 압존법. 이런 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라는 게 있죠.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문장 성분 중에서 부사어에 해당되는 것을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해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상대 높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상대 높임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게 다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예. 상대 높임은 다시 또 둘로 나누죠. 격식체하고 비격식체. 또 격식체는 또 높임의 등급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고요. 비격식체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예. 근데 앞에서 말했었던 주체 높임에서 좀 특수한 어휘를 쓰는 특수한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기서 말하는 계시다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어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려고 이 깨서를 붙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술어 계시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보게 되면 뭐가 계신 거죠? 고민이 계신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이면은 이 괜찮은 건데 이 계시다는 이 앞에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시다라는 단어는 직접 높임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버지라는 주어를 직접 높인 게 아니라 이 고민이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간접 높임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접 높임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직접 높임에서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계시다를? 네, 있으시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주체 높임의 형식적인 원칙이 뭐예요? 주어에다가 뭘 집어넣죠? 깨소를 붙이죠. 주어에다가 깨소를 붙이고 서술에다가 뭘 집어넣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집어넣는 거죠. 시. 근데 이 깨서가 중요하냐 시가 더 중요하냐? 시가 더 중요해요. 네, 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다 같은 경우가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잘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결혼식에 그 사회자가 주례 선생님을 소개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다음으로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면. 예,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잘못된 표현인 거죠, 여기도. 말씀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례 선생님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잘못 표현을 한 거죠. 자, 하여튼간 이 높임법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면은 다시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죠.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높임 선어말원이 시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상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다. 이게 과도한 높임 표현이다. 이런 거죠. 쓸데없이 높임 표현이다. 그래서 문의하신 상품은 그냥 품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품절입니다. 품절입니다. 이렇게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실수했다고 그전에 말씀드렸죠. 병원에 맨날 한 달에 한 번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간호사분이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네, 2,500원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사람도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간호사분한테 말을 했죠. 저 간호사는 저를 높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그 저를 높인 게 아니라 2,500원을 높이신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냥 2,500원입니다 라고 해도 그냥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갈 때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와이프한테 말을 했더니 와이프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학원에서나 선생질을 하지 왜 병원에 가서도 그 짓 하냐고.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요즘에. 과도한 높임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압존법에 해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 압존법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한테 듣는 사람이 누구죠? 할아버지. 그쵸? 할아버지, 즉 듣는 사람 위주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압존법은.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아버지.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할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손자나 손녀,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아들 아니면 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압존법의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 중심이다. 듣는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이 또 압존법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예요? 가족 관계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말이다. 일반 직장 같은 데서는 이거 사용 안 한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할아버지가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높여야 되나요? 낮춰야 되나요?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술어가 중요한데 이 서술어잖아요. 오셨습니다. 오시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둘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둘로 나눠서 처음부터 어느 부분까지는 요 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술의 후반부는 저 듣는 사람, 할아버지와 관련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오시었습니다가 아니라 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깨서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what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씁니다. 씁니다는 높임 표현인가요? 낮춤 표현인가요? 높임 표현이죠. 왜냐면 할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압존법은 이 서술어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 전반부는 이 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된 표현이고, 후반부는 듣는 사람과 관련된 표현이다. 알겠죠? 그리고 압존법은 듣는 사람 중심이고, 압존법은 가족관계에서만 통용이 되는 말이다.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을 뵙자고 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을 뭐라고 했어요? 보자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자고 이렇게 하면은요, 선생님이 겁납니다. 옥상에 끌고 와서 맞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 보자고를 뭐로 바꿔야 돼요? 뵙자고 이렇게 바꿔야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에 적용된 높임법은 이렇게 됐죠? 이게 잘 보세요.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어머니죠. 근데 여기다가 깨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를 붙였죠. 주체 높임 쓴 거죠. 그쵸?
그런데 또 여기를 보게 되면 주어가 아닌 아주머니를 높이려고 뭘 썼네요? 깨를 붙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객체 높임도 쓴 거네. 그리고 객체 높임을 쓸 때는요, 객체 높임을 쓸 때는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주로 부사어를 높인다 그랬죠? 그럴 때 깨를 붙입니다. 주체 높임을 높일 때는 깨서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참 다르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요. 주체 높임의 주어에는 깨서, 객체 높임의 부사어에 해당되는 건 깨를 붙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객체 높임에서 쓰일 수 있는 소수로가 한정돼 있어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들이다. 거기다 좀 적어놓을래? 들이다. 또는 못이다. 들이다, 못이다. 그 다음에 여쭙다. 뭐 여쭙다도 되고 여쭈다도 되죠. 이게 복수 표준어입니다. 들이다, 못이다, 여쭙다, 그 다음에 아뢰다, 아뢰다. 뭐 이런 말 같은 경우가 객체 높임에서 쓰이는 특수 어휘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들은 외워두세요. 요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객체 높임이 쓰인 문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체 높임도 쓰이고 객체 높임도 쓰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할 때 씁니다가 있잖아요. 이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주머니한테 한 말이 되는 거죠.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씁니다를.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상대 높임도 쓰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다 쓰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저희가 잘못된 거죠. 자신의 나라를 표현할 때는 낮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니라 뭐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저희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저희 나라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곧바로 말을 안 하고 저희 나라는요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는요, 저희 나라는요, 나는 우리나라는요 계속 말을 하거든요.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저희 나라를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계속 우리나라라고 말을 하고. 낮추면 안 됩니다. 저번에 말했지만 최소한 자신의 나라를 왜 낮춥니까? 표착 왜구나. 낮추겠지. 낮추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농담으로 말을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외교관과 만났을 때 두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손으로 하고요. 허리 숙이거나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빳빳하게 기부스한 형태로 악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왜?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만나면 그래도 되죠. 근데 나라를 대표해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 하게 되면 낮춤 표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우리 학교에 가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합시다에 적용된 높임법은 이렇게 됐죠? 이게 상대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 근데 상대 높임법이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럼 이건 뭘까요?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문장의 끝이 어떻게 끝맺느냐에 따라서 이게 높임의 등급이 드르륵 달라지죠. 자, 이게 상대 높임 중에서 격식체, 비격식체. 자, 합시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일단은 높인 것 같아요, 낮춘 것 같아요? 높인 것 같잖아요. 일단 높인 것 같잖아요. 근데 격식체에 높인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비격식체에 높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죠? 해요체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요체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해요체라면 공부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높임 중에서도 격식체. 격식체에서 높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합쇼체,
가장 높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약간 높인 거는 하오체,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가장 높인 거, 격식체 중에서 가장 높인 등급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합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높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체 중에서 두 번째 높임인 하오체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네팔인 세르파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여기서 뭐 다른 거는 크게 구분할 거 없는데 여러분이 괜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 인자 인하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할 때 산하고요. 이거 앞에 거와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이거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그냥 붙여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괜히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공부하기 전으로.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인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부 명사 뒤에 붙인 거죠. 일부 명사, 네팔과 같은 게 명사니까 저거에 붙여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인자가 전미사로 쓰이는 거예요, 전미사. 전미사로 쓰였으니까 붙여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이나 강이나 뭐 섬이나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앞에 말과 붙였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가 10여 년 만에 고국을 찾아온 것은 매우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 10여 년 할 때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가 한자로 쓰게 되면 뭐야 더하다 이런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전미사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요 붙여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년은 뭐 알겠죠? 해 년자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크게 될 거 없죠. 뭐 찾아온 다음에 것 대표적인 의존명사고요. 의존명사고. 자, 그 다음에 늦깎이로 시작한 연기 생활이었던 만큼 그 길이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늦깎이 할 때 이게 기억이 아니라 지읒으로 쓰는 거예요. 늦다 할 때 그 지읒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잘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다 이렇게 되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예, 시시비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이 전한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답은 4번. 뭐라고 있죠? 심심상인. 네, 심심상인. 이것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거 있잖아요. 이심전심. 다 같은, 여마미소, 여마시중, 뭐, 불임문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어디 갔지? 3번이 답이 되네요. 뭐라고 있죠? 10벌지목. 벌자가요, 7벌자예요. 치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한다 그래요? 벌목한다 그러잖아요. 저 벌자예요. 치다, 벌자. 그 다음에 제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녹을 받아먹는 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이 녹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냥 봉급이에요. 월급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9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냐면 시위소찬 이렇게 읽어요. 시위소찬. 시자가 이게 주검 시자예요. 우리가 시체 할 때 그 시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요, 일도 하지 않아요. 꼭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찬자가 무슨 찬자? 밥 찬자예요. 밥만 축내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한 20년 지나면 아마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20년 지나면은 이제는 나이도 들고 지위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맨날 하지 않고 밑에 사람한테 잔소리만 하고 퇴근하겠죠.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뜻하는 거. 8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순망치한. 순자가 입술 순자예요. 입술이 망하면 이런 뜻이에요. 치한. 한자가 아니 치자가 무슨 치자예요? 이가 차갑다. 이가 시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 신상필벌. 신상필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상과 벌을 아주 공정하게 하는 일을 신상필벌 이렇게 되죠. 상을 줄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이런 것을 아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신상필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십시일반. 십시일반. 두 번째 시자가 무슨 시자면 숟가락 시자예요. 그러니까 10숟가락 이렇게 되죠. 10숟가락. 그 다음에 반자가 밥반자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조금씩 자기 것을 희생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듯 십시일반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6번은 시산혈애. 시산혈애. 이 시자가 시체 할 때 그 시자.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로 바다를 이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시체와 피가 바다를 이뤘다. 그 다음에 7번은 숙호 충비. 코비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숙자가 자율숙자예요. 잠을 자다 할 때 숙박업소 할 때 저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호랑이에 코를 찌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글자 뜻 그대로 하면. 뭐예요? 공연히 건드려가지고 화를 자초할 때 쓰는 거죠. 자는 호랑이에 코를 왜 찌릅니까? 그 호랑이 깨어나가지고 잡아먹히려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 어려운 글자 한자 없잖아요. 수청 무 대어. 그러니까 수청이라는 게 뭐예요? 맑은 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무 없다라는 거죠. 큰 고기가 없다.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요. 너무 깨끗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담. 닷새를 굶어도 풍잠못으로 굶는다. 이 풍잠이라는 게 그냥 옛날에 가시나 망건을 고정시키는 핀 같은 건데 이 핀이 조금 뭐 보석 같은 걸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닷새 굶어도 풍잠못으로 굶는다 같은 경우는요. 알거죠. 체면 때문에 고을란을 무릅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도 보면은 집은 자기 거 아니어도 차는 좀 비싼 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그다음에 달밤에 갓 쓰고 나온다. 근데 요거는 그전에도 말했지만 요 달밤에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라고 말을 했었죠. 뭐예요? 못난 색시. 못난 색시 달밤에 갓 쓰고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을 한다. 그 다음에 대문 밖의 저승이라. 대문 밖의 저승이라. 뭐예요? 그냥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 문을 열면 저승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뭐가? 예전에는 그 연을 날릴 때 대추나무에 연이 많이 걸렸나 봐요.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저기에 빚이 많이 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다음에 대대로 곱사등이가 뭔지 알죠? 요즘에는 뭐 이런 장애인을 잘 못 봤는데 예전에는 가끔씩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대로 곱사등이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유전병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대대로 이런 말 나오니까. 그래서 아비의 잘못을 자식이 닮아서 낳은 족족 그 잘못이 계속 내려온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